이제 시간도 됐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한 것도 지난 2019년 6월 8일 정광훈 목사님의 시국선언 성명 발표에 즈음하여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동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애국운동,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일선에 나서서 전면투쟁을 해오면서 결론적으로 이 운동의 그 종착역이 자유마을이 되어진 것. 정광훈 목사님 감옥 갔다 나오시면서 광화문에 많은 사람 모았지만 그것이 힘이 없었다. 그래서 조직을 갖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년에 걸쳐 과정을 지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유마을로 조직되어지는 것이 이제 구체화되어졌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부산에서도 6개 구지역 단위에서 자유마을이 형성되어졌고 또 그런 가운데 있어서 사하 지역에서는 제가 사을 지부를 맡고 있는 실행위원장인데 다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우선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신평 1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렇게 한 개동 한 개동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오랜 세월 3년에 걸친 시간 또 몇 개월 이 자유마을 운동이 시작된 몇 개월 동안에 계획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그렇게 하던 것을 지난 일주일 상간에 걸쳐서 문자를 발송을 하면서 오늘 이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77명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 간격으로 보내드리면서 보니까 감감해서 어제부터는 또 일일이 또 전화를 다 돌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문자를 안 보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는 이 문자 홍수 시대니까 문자를 안 보고 지나간 사람들이 더 많이 있더라. 그래 그런 분들에게 다시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오늘 와주십사 하고 했지만 지금 오늘의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가지고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3년여 횟수로 5년에 걸쳐서 서명운동을 해오면서 지나가시면서 인사하시고 가고 이렇게 했던 많은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구체화해서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이 시작점인데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몇몇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한 대로 우리 순서에 따라서 이 신평 1동 자유마을 개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앞에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국기를 바라보시면서 국민의례를 거행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제 애국가 제창가 하실 텐데 사절의 뜻을 1절에 담아서 힘차게唱하시겠습니다. 이제 순국 선열과 호국 선진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며 묵념하며 묵상하시겠습니다. 바로 이제 앉아주시고요.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복지중앙교회 우리 변정석 목사님께서 대회사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현수막에 붙어있는 내용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암흑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현수막에 붙어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지금 이 세상은 자유스럽게 살아가는데 그 자유를 지금 잃어가고 있다. 자유를 안 보이는 곳에서부터 빼앗기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자유를 이제는 우리가 안 지키면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현장에서 듣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느껴보면서 정말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심하다. 우리가 안 지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간첩이 너무나 도처에 많이 있고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지금 여기저기서 간첩을 잡아갖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 하나 뭐 꼼짝도 안 하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위험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사수하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후에 심평일동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고요.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각 동마다 이렇게 개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박영근 목사님 참 수고하셨고, 아까 370몇 명이
서명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은 있지만 행동까지 옮기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계에 참여한 것을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안 보이고 안 드러났지만 그 많은 숫자가 참여하고 있는 그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부터 이렇게 개소식 하고 더욱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또 가정과 건강과 행복을 함께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힘차게 보내주십시오. 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세우신, 키우신 이 지역의 리더 우리 조경태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경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심평일동에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래도 잠시나마 우리 관계에 되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을 주민들께 인사드리고 가는 것이 예의겠다 싶어서 정말 잠시 그냥 나도 좀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은 한 서너 달 전에 제가 부산 진구에 있는 자유마을 그 본부에서 제가 그때 인사를 또 그때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게 심평일동의 자유마을이 또 이렇게 개소를 하게 된 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의사제 구현단입니까? 카톨릭 쪽이죠. 그 단체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그것도 신부라는 집단에서 있었다는 그 사건을 보고 저는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모 신부님과 식사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타락하고 있는데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책임은 저는 엄중히 종교인들께 있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종교인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면은 종교인들이 바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하고 제가 엄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가재는 개편이라고 또 막 제가 정의사회 구제단을 막 욕을 했더만은 막 저한테 선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가톨릭 전체를 제가 욕되게 할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 제가 그분께도 그 신부님께도 제발 김수환 추기경 같은 그런 진정한 종교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유마을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민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한 가치 그리고 참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우리 시민들께 주민들께 많이 좀 심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타락하고 그 또 정치인이 타락했습니다. 이 부정부패가 지금처럼 극도로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정가사범이 국회의원을 하고 정가사범이 한 정당의 당대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배임과 횡령이 수백억, 수천억을 혐의가 있어서 검찰에 기소된 자가 어떻게 아직도 국회 회관을 국회 회의실을 자지집 드나들듯이 드나들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천만 원 수뢰 혐의가 있어도 나쁘끄러워서라도 그 정당에서 그 정치인을 쫓아내듯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금 무감각해지고 있는
이 우리 사회가 정말 비통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이런 것이 국회라면은 국회는 즉각 해산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생각보다 썩어 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무도합니다. 우리 자유마을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이 자유의 가치를 좀 더 높여주시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이 올 때까지 끝까지 그 정신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선구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앞장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우리 의원님 가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의원님 잠시만요. 우리 의원님이 최고위원 후보 그렇게 공약을 내는 세계가 있는데 비례대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감소, 이걸 갖다 내걸었고 비록 안 되셨지만 이번에 우리 조경태 국회의원님이 뭘 갖다 이렇게 주창을 했냐면 불체포 특권 52명 중에 우리 국힘당 115명 중에 52명이 이재명같이 더럽게 살지 않겠다 해서 서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그 이름에 우리 조경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 조경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줄이는데 국민의 서명을 받겠다, 이 운동을 펼치겠다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본인도 지금 국회의원 100명으로 이렇게 축소하면 본인도 국회의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천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로도 정치개혁에 앞장을 서겠다. 최고위원의 공약, 이번에 하시는 그 행보를 보니까 최고위원이 당대표고. 당대표 죄송합니다. 최고위원은 이미 하셨고 당대표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 지금 이 정치 행보를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개혁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필요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마른데 정치가 너무 흙탕물이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그 어지럽게 된 종교개혁하고 정치개혁 다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게 지금 실신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 조경태 국회의원의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조건이는 자유마을에 힘을 실어서 우리 조경태 세 번만 연호하겠습니다. 조경태, 조경태, 조경태. 예, 박수.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어졌지만, 이 자유마을 운동, 또 나라의 시국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오래전부터 이 일을 진행해 오신 우리 황병만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하는 강연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 들고 온 거는 강의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좀 이제 대화를 하면서 금수완박법이 합헌, 그러니까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다, 이상한 판결을 내면서 국힘당의 국회의원의 심의 포결권은 침해했지만 법률은 유효하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12조 3항은 아무 이상이 없다. 수사권 침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은 이유 없다고 기각시켰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갖다가 아직 수사가 종결도 안 됐는데 탄핵을 시키다가 합니다. 내용상 절차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재판장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장하고 대법원장은 국무총리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대법관과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려면 적어도
적어도 법에 물을 갖다가 25년에서 30년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의 물을 갖다가 10년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식도 안 되는 우리 보통 중학교 고졸, 중졸 정도의 수준 이하의 판결을 갖다가 내린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나라의 정의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법치가 무너지면 우리 성경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미 그 나라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보류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법률기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있는데 이게 무너지자고 합니다. 지금 예컨대 부정선거가 지금 부정선거 소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을 해야 된다고 선거소송은 단심제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안 거칩니다. 대법원의 단심제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판결할 필요성이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재판 안 하고 있습니다. 120건이 넘게 소가 제기됩니다. 이미 이거는 법률가들이, 최고의 법률가들이 법을 의거했습니다. 어떻게 법치가 서겠습니까? 정의가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헌법의 최고기관 그리고 법률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이미 법치를 세우지 못하고 정의를 세우지 못하면 나라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뿐만 아니고 탄핵 금수완박법 목요일날 판결 난 거 이건 예에 불과하고 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돈 버리는데 먹고 사는 데는 세계적으로 일각에는 있지만 정치에 그렇게 심도 있게 관심이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지금 명예교수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왜 부모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조금 더 연령이 떨어지면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 않는데 본인도 나중에 넓게 되는데 참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면 국가가 잘 되면 자식들한테 용돈 안 받고 손 안 벌리도 국가가 복지를 알아서 해주는데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고 우리 디모데 전서에도 2장에 보면 국가 위정자를 기도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런 그 성경을 덜 믿지 않더라도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마지막 인생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투표권을 갖다가 불신자들은 투표권을 정당하게 바르게 내 노후를 위해서 정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국가가 잘 되면 내 노후가 보장이 된다는 이게 이화여대 교수의 최재천 교수의 말입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수준이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이재명이 체포를 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게 천양기 차입니다. 굉장히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납니다. 근데 이 정도로 범죄의 혐의가 메가톤급이기 때문에 체포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수사받는 게 정당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의 이제 원칙인데 우리는 그 정도 혐의가 있다면 이미 체포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1차 30일, 2차 연장 또 30일, 2달 동안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데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해줬다니까. 분열시켰거든요. 자, 여기 이 사건을 두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도 지금 부정이 있고 여론조사도 부정이 있는 거 충분히 감안했으라도 이 지금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 무결을 갖다가 시켰을 때 민주당에서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갖다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5% 차이로요. 47% 42% 5% 차이로 부결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체포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47%고 체포되면 안 된다는 게 42%입니다. 우리가 24만 표 차이로 이재명이 떨어졌거든요. 0.6%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요 지금까지도 이어되고 있습니다. 놀래 잡아있습니다. 윤석열하고 이재명이가 23만 표 0.6% 차이로 떨어졌는데 가까스로요. 그 표가 불과 변동이 별로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체포되면 안 된다. 부결이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 42%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각합니다. 국민들이. 나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 보고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된 것도 있지만 탄핵될 정도의 전혀 그건 아니거든요.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 보고 내가 혼자 산에 가서 밤에 머리가 좀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나는 이 나라 살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준 나쁜 개돼지 국민들하고 내가 같이 끼어가지고 이 나라 공산화되면 같이 개죽음 당하기
근데 죽고 안 죽고 생명의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머저리 같은 국민들하고 내가 같이 한 지붕에서 같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지붕 안에서 같이 산다는 자체가 나는 비극이라 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 국민들이 쓰레기 같은 국민들이고 이 나라 국민들이 아까 우리 자유를 갖다가 우리 목사님 말씀 진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데 목숨 걸고 자유를 지켰는데 대상에 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국민들이 진짜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은 뭐 해외여행을 가고 노후를 가 이것만 생각하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가 언제 어떤 상황에 있고 전혀 둔감한 겁니다. 그래서 개돼지 우리 성경에도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는 우리 성경에도 7장 6절에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이 진짜 개돼지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국민 수준이요. 우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일본의 그 기시다 총리하고 한일 국교 정상 이렇게 국교 정상하고 정상회담 순방을 해가지고 가기 전에는 44%였거든요. 지금 33%. 물론 이것도 조작이 있습니다. 10%나 떨어지고 11%나 떨어지는데 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굴종외구다 가서 우리가 무릎 꿇고 사과받는 형태다. 미친 소리입니다. 국민들이 미쳤습니다. 지금 북중로가 지금 얼마 전에도 시진핑하고 푸틴이 정상회담 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지금 해가지고 서로 또 긴밀하게 반미 정책을 갖다가 연합해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는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해서 여차하면 대만도 침공할 지금 상황인데 그럼 북한은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지금 여차하면 지금 북중로가 지금 사고를 갖다가 칠판국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국제정세에 흐르면서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말 고종 민비 시대 때 왜 우리가 일본의 침입을 받아, 우리 그 식민 지배를 받았나? 그러니까 일본만 욕할 게 아니고 무식합니다. 국민들이 왜 무식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썩어져 내려가는 청나라만 손을 잡고 그리고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니까 러시아를 손을 잡았어. 아간파처 민비가 시해를 당하고 나서 아간파처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자기 아들대로 그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동아줄을 잡았는데 청나라를 잡았고 러시아를 잡았습니다. 누구를 못 잡았냐? 일본도 못 잡고 영국도 못 잡고 미국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카스라 때부터 밀려고 미국이 일본에게 조선 잡아먹으라 허락을 했고 영국도 제1차 영일동맹,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영국도 일본에게 조선 잡아먹으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미국과 일본은 정통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은 러시아를 싫어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계속적으로 남아 정책을 펼치는데 조선은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청나라하고 손을 잡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는 일본, 미국, 영국과 손을 잡을 생각이 전혀 아닌 겁니다. 외교정책 실패했습니다. 조선이 그때 당시에는 누구의 나라를 지배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지배를 받아야 될 상황. 실질적으로는 청나라 지배를 받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도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그 당시에 홍콩을 보십시오. 영국이 지배를 받으니까 홍콩이라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배를 받든 영국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청나라하고 러시아 이 손을 썩어지는 동아줄을 잡고 있는 외교정책 실패했습니다. 문재인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재인의 정책도 박수를 갖다 40% 이상 치렀죠. 지금 이재명을 40%, 또 이재명이 대통령 작년에 3구 대선 때도 이재명을 46% 찍어줬죠. 물론 부정선거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가 5%에서 10%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도 40%가 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국민들이 같은 국민들 수준이 진짜 개돼지 수준이에요. 개돼지 수준이에요. 이런 국민들을 갖다가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우리 박형근 목사님 이 지구에 지금 우파만을 통해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느냐 하면 제가 일주일에 우파 유튜브를 갖다가 챙기고 분배라고 하면서 제가 목회자인데요.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주일에 하루에 한 3시간이니까 일주일에 20시간을 투자합니다. 제가 책 읽기도 좋아하고 성경 읽기도 좋아하고 기도하기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 미쳤다고 눈도 아픈데 이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가지고 제가 기도회를 갖다 공식적으로 기도를 2개를 인도합니다. 국회에서도 금요일날 인도하고 주일날 밤에 또 산상에서 목회자들을 기도회에 인도합니다. 기도회에 인도하려면 세계에 지금 돌아가고 국내에 돌아가는 사상을 갖다가 깔끔하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부연 설명 딱 해주고 딱 던져주고 기도를 또 기도에 인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 대통령 한일 북교 정도 일본 순방 어떤 성과를 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통합청 이런 부분도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통합청이 노회장 공부를 통해서 홈페이지 해가지고
종교서는 평화협정을 갖다가 노예에 보내가지고 노회장을 통해서 각 개별로의 성도들에게 서명받도록 이것도 이제 했고, 이 내용도 알려면 유튜브에 듣고, 여러분 듣고 이러면 머릿속에 뻑뻑뻑 생기집니까? 적어야 됩니다.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튜브를 클릭해서 중단시키고 적어야 되고, 제가 이걸 얼마나 한번 매주일마다 오는데요. 꼼꼼하게 이거는 좀 덜 하나하나 적어가지고요. 전부 다 내가 이걸 다 적어가지고 기도 제목이든 왜 내가 이러합니까? 나는 살고 내가 목사님을 통해 기도 인도합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가서 영향을 끼칩니다. 성도들에게. 그럼 성도들은 자기 교회, 자기 집에 가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내 하나의 희생이, 내 하나의 노력이 국민들을 깨우는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이거 지금 왜 만듭니까? 주민자치 기본법 개정안이 2021년 1월 29일 날 이 법안이 상정이 됐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작년에 정권이 바뀌었죠. 5월달에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다면 주민자치법, 주민자치기본법 개정안이요 통과가 안 되니까 조례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만든 겁니다. 조례 있죠. 지방자치의회 있죠. 지방의회 의원들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름은 좋습니다. 주민자치 하니까 이름은 좋죠. 위장입니다. 우리 인권, 민주, 이름은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좌파 공동체를 만듭니다. 주민자치를 통해서 교육, 선거, 그리고 경찰, 야장을 해가지고 좌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공동체를 만듭니다. 지금요 서울에는요 마포구 있죠. 성산동에 성미산 공동체가 완결됐습니다. 이 지금 주민자치를 통해서 좌파 마을 공동체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년이 됐습니다. 박원순이가 이걸 만들고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문재인 때는 1조 이상을 지원했어요. 문재인 정권. 지금 전국에 지금 3,500개에 가까운 약 읍면동이 있는데 3분의 1, 1,200개가 장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 그래서 이 지금 중간봉사에서 우리 박형 목사님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복화마을을 만들자. 그럼 만들고 뭐하게? 일단 의식을 갖다가 의식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려면요. 첫째는 의식화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조직화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동원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3대 요소입니다. 먼저 의식이 돼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고 지금 우파마을이 무엇이고 주민자치가 무엇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좌파 마을 공동체가 여러 분야를 통해서 각계 전투를 통해서 지금 공산주의를 만들고 있다. 지금 결국은 보십시오. 좌파 교육 마을 공동체에서 사상 교육을 합니다. 은근슬쩍 공산주의 교육과 동성애 교육하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자기 좌파 정당을 갖다 찍게 만듭니다. 전 그리고 감시 감독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서서히 마치요. 우리 6.25 전쟁 때 완장을 찾잖아요. 완장만 안 찼을 따름이지 실제로는 소비에트가 되는 겁니다. 소비에트가 뭐냐? 인민위원회라는 뜻입니다. 인민위원회 뜻이 소련이요. 지금 러시아잖아요. 옛날에는 뭡니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소련입니다. 줄여가지고. 소비에트입니다. 소비에트는 위원회는 완장차는 위원회입니다. 하부 조직부터 공산화되는 겁니다. 상부 조직부터 공산화 안 되는 이유가 헌법 개정이 안 됐거든. 문재인이 2017년도 헌법 개정하려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을 바꾼 겁니다. 밑에서부터 공산화시키고 치고 올라가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위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을 우리로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지금 다 헌법 개정도 공산주의 헌법 자유를 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실패하자 이제 이걸 포기하고 밑에서 치고 올라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들게 더욱더 이게 불을 붙이게 된 문재인이가 더욱더 불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 못 차리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진짜 자유를 이렇게 진짜 제가 우리 집에 사돈 팔촌 우리 사촌은 제가 당뇨가 없었는데 제가 나라 운동하면서 당뇨가 걸려가지고 550까지 갔습니다. 제가 입원도 하고 지금 심장도 콩과도 좀 안 좋아져가지고 물론 이거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마 볼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고 국민들 의식 상태 우리 형이 있는데 제가 올해 이제 50아웃인데 우리 형이 있는데 제가 9살 차이인데 얼마나 좌파 꼴통인지 내가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진짜 같은 경상도 사람인데도 이래 좌파 꼴통이 이래 있는지 도대체 그 얼른 집에 가시는 형제이 모임에 집에 가시는 겁니다. 조카도 자기 아버지 팬들에가 조카가 내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스트레스 얼마나
가까운 데서부터 스트레스가 옵니다. 가까운 데 한 지붕 안에서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뇨가 물론 식단도 식조도 실패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마 스트레스가 좀 물론 암도 스트레스고 다 사세는데 그래서 이 자파마을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끼고 관공서를 끼고 합니다. 이 지금 자파마을은 관공서를 끼고 합니다. 우리는 관광서를 안 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듭니다. 우리가 관공서를 끼고 하면요 자기 돈 쓰지 않고 베푸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법적인 그런 조치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자유를 맡기니까 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유를 맡기니까 우리는 관공서를 안 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회를 두고 하는 두 개를 하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회를 두 개나 내가 일주일에 딱 두 번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20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려면 20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20시간에 지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리고 가릴 거는 가고 자파식 언론 매체 가릴 거를 가리고 분별하고 또 유튜브도 보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니까 뭘 느끼냐면요. 내가요 영성이 떨어지고 내가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신경이 날카로워. 내가 왜 자꾸 정치에 신경 쓰고 있는데 그래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내가 이거 안 하려다가 내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내가 안 하려다가 진짜 그래도 해야 돼. 적어도 내가 이랬습니다. 또 연기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하자. 총선까지. 진짜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도 자유도 있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참 뭐가 편합니다. 그리고 나라 사랑이고 교회 사랑이고 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정강훈 목사님이 조직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 본부의 남부을 지부장이요 실행위원장 황병만 목사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국본의 사하을 지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이제 자유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실행위원장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위치에 있어서 오늘 행사를 주관하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자유마을 신평 1동의 대표 우리 강경림 집사님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감경룡이 아니고 김경룡입니다. 네. 나라가 참 무너져도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정치, 또 언론, 군사, 교회, 종교까지도 종교 또 노동조합, 각계각층마다 뿌리 깊게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나라를 아주 새빨갛게 지금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야당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색깔론이다라고 이제 반박하면서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게 엄중히 말하면 체제 싸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완전히 분열됐어요.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완전히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체제 싸움. 여기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끝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우리 천안함 폭침 8번째 서해안 수호의 날이죠. 윤 대통령이 거기 가서 눈물도 이렇게 호명하면서 55명이나 되는 그 장병들을 이름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호명하면서 울컥하시는 것을 보고 아마 전 국민들이 다 아마 눈물을 흘렸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인데 어찌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한 사람 참석했답니다. 한 사람 참석하고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나라가 너무 무너져도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도 통탄할 것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해 왔고,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자, 2016년 10월 달에 와가지고 그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그때부터 그것을 알았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우리가 이 잠잠하게 침묵하면 안 되겠다. 저들은 저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촛불을 난동을 치면서 거기는 완전 조작된 거예요, 조작. 선전, 저들이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전, 선동. 그 조작된 그 선동에 의해서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국민이다. 내가 국민이다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17년도부터 광화문에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 정치인들, 보수 정치인들은, 이 대한민국 주의자들, 정치인들이 왜 한 명도 안 보이는, 지도자가 다 박근혜 탄핵에 동참하고,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건질 것인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기독교계는 도대체 뭐 하는가? 이럴 때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누군가 깃발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만큼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 이대로 어떻게 합니까? 저 미국에는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자, 그런 중에 이제 6월 19년도 6월 8일 날 시국선언문을 딱 내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나오셨어요. 야,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 그때 저는 희망을 봤어요.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나와가지고 거기 청와대 앞에서 텐트를 치고, 그때부터 저는 계속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또 토요일마다 광화문 집회에 올라가면서 또 그 앞에서 체라도 하면서 텐트 속에서 잠도 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5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는데, 자, 그래서 지금 좌파들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희망을 보고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너무 참 열심히 하시죠. 저들은 이미 그 정치, 경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기각층에 다 뿌리 내려 있습니다. 자, 자유 동네까지 내려와가지고 말까지 와서 주민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자, 온 동네 가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수 쪽에서는 현수막 잘 안 보여요. 거기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가운데 요즘 보니까 이제 현수막도 막 이렇게 많이 붙이더라고요. 조경태 의원님 뭐 이런 현수막이 좀 붙고 하길래, 이제는 좀 대항을 하는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자, 이런 그 마을로까지 침투한 우리 이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단체 뭐 이런 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우리 뭔가 있어요. 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한 게 자유마을이에요. 자유마을. 그래서 이 자유마을 여기 이게 참 우리에게 구심점이 된다. 정말 좋은 구심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뭉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구심점을 이제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자,
너무 처음에는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저는 커질 줄은 몰랐는데 지금은 전국 3,506개 지역에 벌써 다 이렇게 퍼져서 조직이 되어 있고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도우면서 부족하지만 저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나 이렇게 도우면서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어주셔서 틈만 나면 우리 주위 사람들을 또 가족들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 TV 같은 거 계속 시청하시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또 우리가 이제 받고 해서 이 나라 한번 살려보도록 합시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앞에 우리 어르신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저희요? 예. 네. 여기서 성할까요? 아유, 오세요. 저는 신평동에 54년 살았어요. 54년. 예, 우리 큰애가 올해 54살인데 중국 보수동에서 배가 왔습니다. 배가 나왔으니까 54년 살았어요. 근데 제가 철거민 아이기 때문에 처음 와가지고 많은 서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또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도 교회 생활도 오래 했어요. 세례교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록 서점이라고 서점을 30년 했어요. 이게 아까 아줌마 나가는 그 아줌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신랑도 질책이 있었는데 이런 자세히 앉아가지고 듣는 나름대로 그게 좀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만약에 6.25처럼 보도연맹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바로 예 보도연맹 완장탈 사람들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는 아줌마 있는데 야,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국민들의 그 의식 자유민주주의의 의식이 너무 없어요. 공산화 돼 보면은 압니다. 특히 교인들은 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가 공무원했건 자기 아버지가 군인이든 숙청제 이럽니다. 그리고 공영기업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은행원입니다. 왜 은행이냐면 이북의 공산당들은 이 은행을 갖다가 일반 이 기관을 취급 안 하고 고리채 놓는 기관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네 번째입니다. 근데 죽을 줄 산도 모르고 그거 떨어붙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평동에서 웅변학원 해가지고 한 1000명을 제가 배출했고 그 다음에 웅변학원을 그러니까 20년 했고 서점을 한 30년 했어요. 그 웅변학원하고 서점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서점 나는 웅변학원 이래가지고 신평에 와가지고 뭐 크게 돈을 버는 거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보람이 살았는데 이 나라가 아까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잘했는데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런 건 모르겠어요. 정말 따끔한 맛을 봐야 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여기서 시간 보니까 5시 반인데 5시 반 돼가지고 자전적으로 오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공부도 안 됐지만은 특히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지금 현재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위험합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만약에 된다면 한산 사람 여기 계신 분들 한산 사람 나사는 없습니다. 저 공산 베트남이 그랬고 공산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그 공업 국가로서 일어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월남을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공산 월남이 됐지만은 그만큼 나이 많은 사람 다 죽겠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부상까지 입은 사람들 당신은 정당하게 싸움 안 했기 때문에 부상을 당했지 않나요? 지도자 때문에 죽이고 바로 옆에 있는 캄보디아는 잘 아시겠지만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도 봤습니다. 해골 바치 동네마다 다 사놨어요. 왜냐면 이렇게 공산 그 혁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 공산주의가 아직까지 잡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라오스도 가봤는데 라오스는 공산주의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밀어냈어요. 지금 저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이북하고 먼저 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이고 관광이 개통이 전부 대한민국 사람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나이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저보다 많으신 분도 계시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 이건 눈 뜨고 참 목불 일개나 가는 분이 있는데 제가 너무 오래 됐습니다. 제가 실사를 안 하고 갈랬는데 제가 돈은 적지만 10만 원을 제가 요 카드 끊어놨습니다. 많이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길바닥에서 만 3년 넘어 햇수로 5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께서 토로하시는 그런 아픔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는 것이 요즘에 이제 느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은 진짜 선하고 순한 민족이잖아요. 그래 나라님이 뭘 하면 그저 순종하는 그런 민족성,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지금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주사파 세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별히 지도자급, 특별히 또 언론층이 이렇게 편파적인 보도를 하면서 세뇌 작업을 펼치고 있으니까 선량한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바가 그냥 선량하니까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돼지급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피부로 느껴져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무엇을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지금까지도 정광훈 목사님이 앞에 나서서 진행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따라 나서서 광화문의 80%의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해왔다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위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정광훈 목사님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나는 내 힘으로는 1000명도 못 모은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잠시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한달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신평 일동의 자유마을 개소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보내셔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들, 모든 일들, 바쁜 일들 다 팽개치고 뒤로 밀어놓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보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모습들을 주님 어여삐 여기시어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신 정광훈 목사님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 큰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일을 동행하여 따르는 대국본 아버지 모든 조직들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전국 방방곡곡에 3,506개의 자유마을 아버지 설립
건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고 아버지 그 조직마다 5,000명씩 아버지 조직이 완료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 있을 총선에서는 목사님 계획하시는 것처럼 200석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완고히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평일동 자유마을이 아버지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빌려주신 우리 봉평매밀 아버지 마당에도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신평 일동 자유마을 개소식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신 지도자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과 섬기는 교회 위,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